금지된 사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성인의 이야기 즐겁게 감상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민 씨의 도자기처럼 하얗게 빛나는 피부는 좋은 향기가 나서 더욱 흥분되었습니다. 나는 손을 움직여 상냥하고 정중하게 다루었습니다. 지민 씨는 눈썹 사이에 주름을 지으며 눈물을 글썽이며 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대단해요, 더. 그 말에 나는 점점 격렬해졌습니다. 쾌락에 취한 지민 씨는 너무나 귀엽고 아름다웠으며 얼굴에 닿는 부드러운 머리카락은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좋은 향기가 났습니다. 지민 씨는 열심히 나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어떠세요? 그녀가 여러 번 올려다보며 확인하는 모습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우리는 겹쳐져 함께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강민호입니다. 42세의 평범한 직장인으로 40세인 아내 서지훈과 초등학생 아들, 딸이 있는 4인 가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롭고 안정된 일상을 보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부로서의 친밀한 관계는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 상황에 깊은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육아로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밤늦게까지 아이들을 돌보다가 지쳐 잠들기 일쑤였고 자연스럽게 부부만의 소중한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때는 아이들이 조금만 더 크면 달라질 거야 라고 생각했었는데 아이들이 자라면서 손이 덜 가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계는 예전의 따스함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가족으로서의 관계는 나쁘지 않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근처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시간을 보내고 아이들 친구 가족들과 즐거운 고기 파티도 합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각자의 방으로 흩어져 버리는 일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상황이 마치 룸메이트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정상일까? 나는 수없이 자문했습니다. 아직 40대 초반의 남자로서 나이답지 않게 젊은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데 아내와의 친밀한 시간이 완전히 사라진 현실이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밤마다 찾아오는 외로움과 공허함을 어떻게 달래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내는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혹시 나처럼 힘들어하고 있는지 알고 싶지만 쉽게 물어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회사에서였습니다. 그녀는 마케팅팀의 신입사원으로 일에 대한 열정이 넘치면서도 가끔은 서툴고 실수도 하는 그래서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후배였습니다. 20대 중반이었던 저는 그녀의 순수한 열정과 따뜻한 미소에 자연스럽게 이끌렸고 점심시간에 함께하는 식사와 퇴근 후의 데이트를 거듭하며 연인이 되었습니다.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것은 아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하고 싶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진심을 담아 말해 주었을 때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화려하진 않았지만 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가득한 가정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결혼 후 처사이와 둘째가 연이어 태어나면서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밤이면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을 나누었고 피곤함 속에서도 애정 어린 스킨십을 나누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오히려 우리의 관계는 점점 소원해졌고 지금은 거의 남남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시기가 있기 마련이야 라고 위안 삼았지만 이제는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걸까 하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우리의 미래를 걱정하게 됩니다. 현재 두 아이는 초등학생이 되어 어느 정도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나이입니다. 이제는 부부만의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왜인지 우리는 여전히 서로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서로를 의식하지 않게 된 것인지 아니면 무언가 더 깊은 문제가 있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어 혼란스럽습니다. 가끔은 거울을 보며 내가 매력을 잃은 걸까? 아내의 마음이 변한 걸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가족의 일상은 마치 정해진 궤도를 따라 움직이는 기차처럼 굳어져 버렸습니다. 아내는 매일 새벽 5시 30분이면 알람 소리와 함께 일어나 아이들의 도시락을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등교를 챙긴 후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파트타임으로 격리 일을 합니다.
저녁에 돌아와서는 쉴 틈 없이 가사와 육아를 하느라 바쁘고 결국 밤 9시나 10시쯤이면 아이들과 함께 잠들어 버리거나 거실 소파에서 TV를 보다가 깜빡 졸아버립니다. 저는 회사 일로 늦게 귀가하는 날이 많아서 집에 돌아오면 대부분 아내는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간혹 깨어 있다 해도 너무 피곤해요라며 곧바로 잠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손을 잡거나 포옹하는 따뜻한 스킨십도 어느새 우리의 삶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심지어 생일에 서로 선물을 주고받던 소소한 행복마저 잊혀진 지 오래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행사로 지쳐 일찍 잠든 덕분에 오랜만에 아내와 단둘이 와인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저녁 식사가 끝나자마자 각자 내일을 위한 준비로 바빴겠지만 그날은 아이들도 일찍 잠들었고 다음 날이 주말이라 여유가 있었습니다. 와인 한 잔이 주는 따뜻한 기운에 용기를 얻어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우리 부부로서의 그런 관계가 전혀 없잖아. 아내는 잠시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다가 쓴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매일 이렇게 바쁘게 살면서도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니까 나는 그걸로 충분해요. 그녀의 말에서 부부 관계보다는 가족의 평화로운 일상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가 느껴졌습니다. 나는 남은 와인을 천천히 마시며 속으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 젊은데 이대로 괜찮은 걸까? 그때 그녀는 와인잔을 치우러 일어서며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당신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그 말은 싱크대에서 흐르는 물소리에 묻혀 정확한 의미를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운 좋게 아이들이 일찍 잠들어서 저는 다시 한번 와인을 준비하고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보,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아내는 잠시 고민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크게 불만이 없어요.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걱정 없이 살 수 있잖아요. 나에게는 그게 정말 중요해요. 그렇구나. 하지만 나는 가끔 많이 외로워. 당신은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혹시 우리 사이의 육체적인 관계가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진 않아? 용기를 내어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나는 솔직히 그런 욕구나 갈망 같은 게 거의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당신한테는 실망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답답한 마음을 안고 있던 어느 날 회사 동료 태준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말하지 못했던 고민을 술 기운에 용기 내어 털어놓았습니다. 실은 우리 부부 사이에 부부 관계가 전혀 없어서 많이 힘들어. 그러자 태준이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요즘에는 부부교환 모임이라는 게 있대. 부부끼리 서로 파트너를 바꿔가면서 관계를 맺는 거야. 들어보니까 의외로 권태기 해소에 효과가 있다더라고. 처음 들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웃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농담이 아니야. 실제로 온라인에서 이런 모임을 찾는 부부들이 꽤 있대. 다들 우리처럼 평범한 직장인들이고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태준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고 이런저런 상상과 고민으로 뒤척이다 결국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정말 그런 방법이 우리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집에서 혼자 인터넷을 보다가 문득 부부교환 모임이라는 키워드를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그러자 예상보다 훨씬 많은 정보들과 실제 체험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 반 걱정 반으로 조심스럽게 화면을 스크롤했지만 점점 그들의 이야기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진솔하게 털어놓은 글들을 읽으며 이것이 단순한 일탈이 아닌 진지한 고민 끝에 내린 선택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실에서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도 있었지만 실제로 이런 모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로 존재하는구나라는 충격과 함께
권태기 부부라는 말이 제 가슴 한구석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생각보다 많은 부부들이 이런 시도를 하고 있었고 그들의 진솔한 후기를 읽으며 저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호기심이 일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내가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며 스스로를 자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용기를 내어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깊이 잠든 어느 밤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이런 얘기 어떻게 생각해? 부부교환 모임의 존재를 전하자 아내의 첫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뭐야, 그거 더럽다라고 즉답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침묵 후 그녀가 뜻밖의 말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정말 하고 싶다면 굳이 말리진 않을게. 나야 뭐.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갈래?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별로 흥미 있는 건 아니지만 당신이 그걸로 만족한다면 같이 해줄 수 있어라고 약간 투덜거리듯 말했습니다. 그 말에 오히려 제 마음이 더 아파왔습니다. 그녀의 말투에서 느껴지는 체념과 포기가 저를 더욱 괴롭게 했지만 이미 시작된 대화를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일단 알아보자라고 제안하고 결국 모임에 가입해버렸습니다. 커플 교환 모임의 회원들과 철저한 익명성이 보장된 비밀 채널을 통해 조심스럽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곧 비밀 펜션 여행이 계획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가 예정인 회원은 오쌍의 부부.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당일 가서 결정된다고 했지만 첫 경험을 시도해보기에는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망설이는 마음을 안고 아내에게 이야기를 꺼내자 그녀는 의외로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별로 상관없어. 2박 3일이지? 아이들은 외할머니 집에 맡기면 되잖아라고 간단히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 댁에 간다는 소식에 야호. 할머니 만날 수 있다. 며 순수하게 기뻐했습니다. 그들의 해맑은 모습을 보며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이미 우리 부부는 그 펜션 여행에 참가하기로 결정한 뒤였습니다. 여행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끊임없이 자문했습니다. 정말 이런 걸 해도 괜찮을까? 저 아내와의 친밀한 시간도 부족한데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니.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정할 수 없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다른 여성과의 만남에 대한 설렘이 미약하게나마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런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킨 채로 당일이 다가왔고 펜션 로비에 도착하자 이미 몇 쌍의 부부가 모여 있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얼굴만 스쳐본 사이였지만 실제로 만나서 인사를 나누니 더욱 현실감이 느껴졌습니다. 참가자들은 대부분 30대에서 40대 사이의 전문직 부부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직장인들처럼 보였고 펜션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부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우리도 이제 권태기라서 라며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았죠. 아내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쓴웃음을 지었지만 그녀의 속마음이 어떨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저 역시 긴장한 상태였고 이 사람들이 정말로 커플 교환을 실천하고 있는 건지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니 처음에는 거부감이 있었어도 의외로 즐겁고 부부 사이가 오히려 좋아졌다는 경험담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객실의 짐을 풀고 거실에 다시 모였을 때 모임의 리더인 박준민 씨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근처 관광도 하고 온천도 함께 즐기면서 좋은 시간 보내요. 평소라면 그저 평범한 단체 여행이었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커플 교환이라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에 저는 복잡한 감정을 억누르기 어려웠습니다. 준민 씨가 곧이어. 자, 이제 짝을 정해볼까요? 관광도 그 짝과 함께 돌면서 친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제안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갑자기? 라며 당황했지만 다른 회원들은 이미 예상했다는 듯이 즐거워했습니다. 제비뽑기와 간단한 의논 끝에 각자의 짝이 정해졌고 저는 하나 시도라는 40대 초반의 우아한 여성과 짝이 되었습니다. 반면 아내는 원준 씨라는 30대 후반의 남성과 짝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며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 가슴은 찔리듯이 아팠습니다. 하나 시도는 분명 매력적이고 품이 있는 여성이었지만 제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맡긴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불안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낮 시간의 관광은 그저 관광이었습니다. 하나 씨도와 함께 주변 명소를 둘러보고 카페에서 디저트도 먹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대화 주제는 주로 가정사와 아이들 이야기였죠. 하나 씨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남편과 사이가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밤이 많이 줄었어요. 저도 우리도 비슷해요라며 공감했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관광을 마치고 펜션으로 돌아오니 로비에서 아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원준 씨와 함께 사진을 보며 즐겁게 웃고 있는 그녀를 보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질투심이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나와는 밤에 부부 시간도 없으면서 다른 남자와는 저렇게 행복해 보이다니. 저녁 식사 전 잠시 방에서 쉬는 동안 아내가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 원준 씨는 재미있는 사람이더라라고 가볍게 말하는 걸 듣고 저는 속이 뒤틀리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그녀가 즐거워한다면 좋은 일이야 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감정적으로는 참을 수 없는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저녁 식사는 모두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삼겹살 파티를 즐겼습니다. 준민 씨와 다른 회원들이 분위기를 띄우며 내일은 또 다른 짝으로 바꿔볼까요? 라는 제안을 했고 저도 겉으로는 웃으며 동의했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에 식사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2차로 더 마실 예정이었는데 준민 씨가 모처럼 온천이 있으니 다 같이 가보는 건 어떨까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알고 보니 펜션을 선택할 때부터 온천이 있는 곳을 일부러 고른 것이었고 준민 씨는 이것이 이 모임의 묘미라고 말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참가자들이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온천으로 향했습니다. 넓은 온천에 남녀 8명이 함께 있는 광경은 매우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움이 앞섰지만 술기운도 있고 모두가 즐거워하는 분위기에 점차 긴장이 풀렸습니다. 그때 준민 씨가 갑자기 자 여기서 커플 교환을 시작해 볼까요? 온천이라는 특별한 공간에서 분위기도 좋잖아요라며 신이 나서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낮에 정했던 짝들끼리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자리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기에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아내가 이미 원준 씨의 곁에 있었고 그가 그녀를 부드럽게 안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면 위로 비치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강렬한 질투와 고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분위기는 이미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고 하나 둘씩 커플들이 친밀한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아내를 의식하면서도 파트너가 된 하나 씨의 매력에 점차 빠져들었고 마침내 억누를 수 없는 욕망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은은한 조명이 비치는 온천과 그 주변의 휴식 공간은 마치 프라이빗한 온천과도 같은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물안개가 피어나는 한적하고 은밀한 공간에서 물소리와 함께 울리는 웃음소리가 묘한 긴장감을 더했고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니 마음속 불안과 죄책감이 조금씩 희미해져 갔습니다. 온천에서 하나 씨가 내게 다가와 달콤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내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고 그녀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았습니다. 처음에는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키스였지만 점차 깊어져 갔습니다. 그녀의 적극적인 몸짓에 나도 자연스럽게 반응하게 되었고 온천의 따뜻한 물속에서 우리의 몸이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내의 존재가 마음 한켠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몸짓이 서로를 본격적으로 탐하려는 순간 몇 미터 앞에서 아내가 원준 씨에게 기대어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둘 다 수영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들의 모습은 마치 신혼부부처럼 보였습니다. 그 광경을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걸까? 그녀는 내 아내인데.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런 내 마음을 꿰뚫어 보듯 하나 씨가 내 목덜미에 입술을 스치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혹시 질투하는 거예요? 그 말에 나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아내 쪽이 신경 쓰이면서도 하나 씨의 접근에 반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금방 익숙해지겠죠. 처음이라 그런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지만 사실 내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나 씨는 내 대답에 만족한 듯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건 어때요? 이런 걸 해도 아직도 신경 쓰이나요? 그녀는 정성스럽게 강약을 조절하며 나를 애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손놀림에 나는 반응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태에서도 내 의식의 절반은 여전히 아내 쪽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치면 어색하겠지만 그래도 보게 되는구나. 아내는 원준 씨에게 몸을 맡기며 고민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이 괴로웠지만 동시에 묘한 흥분도 느껴졌습니다. 이런 광경을 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 내가 원했던 일이지만 막상 겪으니 상상 이상으로 괴롭구나. 하지만 하나 씨의 접근에 몸이 반사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온천의 따뜻한 물과 하나 씨의 테크닉에 머리가 멍해지고 녹아내릴 것 같았습니다. 하나 씨는 온천에서 나와 누워있는 나 위로 올라타듯이 자신의 안으로 이끌어갔습니다. 나도 모르게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하나 씨에게 열중하여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나 씨의 높은 교성이 울려 퍼지며 절정이 반복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육체적 쾌락에 취해 주변의 시선도 잊어버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되어가는 것을 느끼며 나는 그저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이성적인 사고는 이미 멀리 사라져버린 듯 했습니다. 주위에서는 낮에 평범하게 대화했던 사람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 기이한 광경은 내 감각을 마비시키는 듯 했습니다. 시야 한켠에서 아내는 원준 씨와 깊이 결합된 모습으로 몸을 떨며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질투와 흥분이 뒤섞여 무엇인지 분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위가 끝나자 숨을 고르며 각자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방에 돌아오니 아내는 이미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미안, 피곤해서 이만 잘게. 그 한마디를 남기고 곧바로 잠들어 버렸습니다. 나는 왠지 모를 여운에 잠겨 소주를 마셨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 아내와의 관계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눈을 피하듯이 안녕이라고만 했습니다. 어젯밤 일은 마치 꿈만 같았지만 실제로 커플 교환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둘째 날 낮에도 그룹으로 관광을 나갔고 오늘은 파트너를 교환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중에 나는 지민 씨라는 미모가 넘치는 여성과 커플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또 다른 남성과 짝이 되어 즐겁게 산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파서 관광할 의욕도 생기지 않았지만 지민 씨가 상냥하게 말을 걸어주어서 어떻게든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커플 교환이란 게 처음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지민 씨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30대 후반으로 뛰어난 몸매와 우아한 분위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솔직히 매우 매력적이었지만 나는 어젯밤 일로 머리에 생각이 가득 차서 진심으로 그녀와의 시간을 즐길 수 없었습니다. 둘째 날 밤에도 전날과 같은 방식으로 아침에 커플이 지속되었습니다. 저는 지민 씨와 계속 커플을 유지했습니다. 저녁 모임에서 주위 사람들이 오늘 밤도 할까요? 객실에서 해도 좋고 그 부분은 각 커플별로 자유롭게 하죠. 라고 하는 것을 듣고 있을 때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지민 씨와 함께 라고 생각하면 기대되는 자신도 있지만 아내가 다른 사람과 있을 것을 생각하면 순간 집으로 돌아가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모임의 분위기에 휩쓸려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내는 새로운 남성과 즐겁게 웃으며 수영장으로 향해 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다시 질투심이 타올랐습니다. 나는 억울함을 안고도 지민 씨에게 손을 이끌려 객실로 향했습니다. 객실에 들어오자 지민 씨는 질투로 정신적으로 지쳐있던 나를 걱정해주며 상냥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와인을 따라주어 둘이서 천천히 마시며 대화를 즐겼습니다. 지민 씨는 잘 웃는 사람이어서 내 이야기에 따뜻하게 웃으며 들어주었습니다.
그런 귀여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취기가 돌았는지 지민 씨의 원피스 사이로 풍만한 가슴이 보였다 숨겨졌다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다음을 상상하며 침을 삼켰습니다. TV라도 볼까요? 지민 씨가 리모컨을 잡으려고 앞으로 숙이는 순간 내 눈앞에는 그녀의 풍만한 가슴이 확실히 보였습니다. 나는 참을 수 없어 그대로 지민 씨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입술을 맞췄습니다. 응. 지민 씨는 놀라면서도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침대로 이끌어 더욱 깊게 입술을 맞췄습니다. 지민 씨의 도자기처럼 하얗게 빛나는 피부는 좋은 향기가 나서 더욱 흥분되었습니다. 나는 손을 움직여 상냥하고 정중하게 다루었습니다. 지민 씨는 눈썹 사이에 주름을 지으며 눈물을 글썽이며 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대단해요, 더. 그 말에 나는 점점 격렬해졌습니다. 쾌락에 취한 지민 씨는 너무나 귀엽고 아름다웠으며 얼굴에 닿는 부드러운 머리카락은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좋은 향기가 났습니다. 지민 씨는 열심히 나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어떠세요? 그녀가 여러 번 올려다보며 확인하는 모습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우리는 겹쳐져 함께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일이 끝나자 역시 아내가 지금 수영장에서라고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날이 되어 펜션을 체크아웃하는 순간 가슴 한켠이 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로비에 모여 단체 사진을 찍는 동안 다들 밝게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에 각자의 복잡한 감정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념품 가게에서 아이들 선물을 고르면서도 내 머릿속은 지난 며칠간의 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선택이 옳았던 걸까? 우리의 관계는 이제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차에 올라 집으로 향하는 동안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평소라면 라디오를 틀거나 일상적인 대화라도 나눴을 텐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가끔 그녀를 훔쳐보면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고 나 역시 운전에만 집중하는 척 했습니다. 서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밤이 되어서야 집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이 현관에서 우리를 반겨주었습니다. 외할머니 집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며 신나게 이야기하는 아이들의 순수한 목소리를 들으며 문득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들의 순수한 웃음 앞에서 우리가 한 일들이 더욱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아빠, 엄마 어서 오세요. 아이들의 순진한 웃음에 안도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 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나도 아내도 평소처럼 행동하며 집안일을 했지만 마음이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잔 후 거실에서 둘만 있게 되었을 때 갑자기 나는 솟구치는 충동을 억제할 수 없어 아내를 세게 껴안았습니다. 미안해. 나는 역시 내가 좋아. 다른 사람과 있을 때도 계속 내 생각만 했어. 내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순간 놀라 저항할 것 같았지만 왠지 약하게 몸을 맡기며 중얼거렸습니다. 바보. 나도 그랬는데. 그녀의 목소리에서 흐느낌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필사적으로 그녀를 안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보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그때마다 내 마음속에서 치밀어 오르던 질투와 후회의 감정이 폭발하듯 터져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있던 그 순간들이 떠오를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고 동시에 아내에 대한 애틋한 사랑이 더욱 강렬하게 피어올랐습니다. 그녀를 향한 소유욕은 이전의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불타올랐고 이 감정들이 내 온몸을 휘감으며 그녀를 더욱 세게 끌어안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경험이 오히려 그녀에 대한 나의 사랑을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늦은 것은 아닐까? 그녀의 말에 담긴 불안과 기대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나는 그녀를 더욱 강하게 끌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늦은 게 아니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그 말에 우리는 둘 다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서로의 온기만을 느끼며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나와 아내의 기이한 펜션 커플 교환 여행의 결말이었습니다.
이 여행은 우리에게 큰 위험이었지만 동시에 서로에 대한 진실한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다시 모임에 갈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계기로 부부로서 다시 시작할 것인지는 아내의 의지도 있어서 아직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여행이 부부로서의 원점을 다시 한번 재인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경험을 통해 오히려 우리는 서로에 대한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달았습니다. 질투와 후회를 겪고 나서 나는 아내를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녀는 내 인생의 전부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